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와 베네치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일부 12 무승승무무입니다. 피오렌티나의 문제는 올 시즌에도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중원 뎁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에서 모두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이탈리아노 감독이 사용하던 중앙 위주의 전술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크게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의 체급이 리그 내에서도 수위권인 것은 명백합니다. 베네치아 이탈리아 일부 17위 패승승패패입니다. 전반적으로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성향은 중원을 공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베네치아가 2부에서도 공격적인 지공 운영을 자주 사용한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라치오 상대로는 33%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프란체스코 감독이 수비적인 역량을 특히 원정에서 잘 보여준 케이스는 지난 시즌에도 드물었습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역량에서 수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 베네치아가 중앙 주도권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역량에서 문제를 꽤 드러낸 성향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의 올 시즌 문제도 전방에서의 난조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득점 상황을 아주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 매치는 아닙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일부 8위 패무승승무입니다. 밀란 상대로의 내용은 사실상 상대가 3선에서의 수비력을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토리노의 약점은 이선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서 측면을 경유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 제외하면 크게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일 것입니다. 자파타가 이것을 받아먹어서 아탈란타를 0대3으로 대파한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파타도 노장이라서 경기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성향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1위 무패패패승입니다. 장기 부상으로 빠진 스카마카와 스칼비니의 대체자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레테기는 2골을 넣었고 센터백으로 내려간 더룬을 대신해서 나온 미드필더 브레시칼리니도 멀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코어라인 2명이 빠지고도 경기력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토리노의 득점 능력은 밀란의 전술적인 이슈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현재 전력도 코어라인 2명의 이탈을 상당히 잘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토리노가 부진한 편이라서 아탈란타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일부 16위 패무승무무입니다. 로마의 장점이 칼리아리 전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고지가 섬인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100%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로마는 홈에서 피지컬적인 압박과 미드필더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상당히 경기력을 개선했습니다. 도보비크의 지난 경기 영향력은 좀 아쉽기는 했어도 홈에서의 흐름이나 지난 시즌 박스 안에서 슈팅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간 전력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일부 14위 무승패승무입니다. 엠폴리가 보여주는 흐름은 아주 극단적인 수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골키퍼의 박스 장악력과 선방의 팀의 수비를 대부분 의존하는 성향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게 되면 크게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엠폴리가 지난 시즌 막판에 로마 상대로 이기면서 잔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강등노이드가 없던 시즌 중반에는 0대7로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로마의 홈에서의 압박과 미드필더 활용 역량을 신뢰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폴리 역시 중원을 내주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조직력보다는 골키퍼의 개인 기량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AS 로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19위 승승패무패입니다. 끔찍한 1라운드를 보냈습니다. 점유를 잡고 베로나를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시멘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골을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콘테 감독의 문제인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볼로냐의 중원 단단함은 올 시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나폴리가 이런 국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시도하는 단조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9위 무패 승무무입니다. 볼로냐의 중앙 전개 능력은 살아있었습니다. 이탈리아노 감독도 피오렌티나 시절에 상당히 중원 뎁스를 신경 쓰는 편이었고 지난 경기 기대 득점도 3골이 넘었습니다. 다만 지르크지의 공백으로 인해서 페널티킥 한 골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득점은 없었고 박스 안에서도 페널티킥 허용과 코너킥 실점 등 불안한 구석을 보여준 수비는 고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중앙에서 볼로냐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나폴리가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측면 크로스로만 단순하게 공격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대 득점과 중원에서의 전개 퀄리티에 비해서는 볼로냐가 득점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크트 파울리와 하이덴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크트 파울리 독일 2부 1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보다는 팀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거대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한 팀의 성향 때문입니다. 특히 서포터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약팀으로 불리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성향이 상당히 좌파스러운 컬러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아주 매력적인 전술로 승격을 이끈 휘르첼러 감독이 브라이튼으로 간 것은 꽤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덴하임 리그 8위 승승승승승입니다. 8위로 컨퍼런스 리그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하이덴하임의 경기력이 그다지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온더볼 역량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공을 자주 소유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 듯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킥으로 박스를 타격해 타겟터 역할을 하는 선수의 뚝배기를 노리는 것이 상당히 잘 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크로스 플러스 헤더 조합이 좋았던 베스테와 클라인디스트가 모두 팀을 떠나기는 했는데 타겟터는 브루잉, 크로스는 CNG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듯합니다. 일단 공격적인 전술로 장크트 파울리가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감독의 이탈과 함께 전력적으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하이덴하임도 압박으로 수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크로스와 헤더로 공략하는 식으로 의외로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는 저득점 양상을 꽤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